이거는 김경재 총재 개인이 발언한 게 아니라 네. 자유총연맹 자체적으로 공식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네. 박지원 씨에게 대북송금 4억 5천만 원에서의 본인 역할과 그 당시에 이게 핵무기 전용될 거의 여부에 대해서 본인은 알고 있었냐, 그런 질의 형식의 성명서를 냈는데 한 2달 전입니다. 이게 네. 북핵 5차 실험 때 낸 성명서니까. 아, 예. 그걸 이제 와서 오래된 거예요? 예, 한 2달 전 냈는데 한 번도 반박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노 대통령 친노 쪽이 8천억 가지고 소송을 거니까 예. 묻어서 예. 슬쩍 소송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언론에 보도된 내용 보면은 그거는 현대그룹이 북한과의 사업 거래를 위해서 송금한 거지 뭐 네. 나와는 관계없다,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사실은 예전에 2000년도에 벌어진 일이고 이 당시 특검은 2003년도에 했기 때문에 벌써 특검만 하더라도 13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꽤 많이 잊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줬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는데 주는 과정 그 뒤에 이게 다 엉망진창이고요. 네. 최순실 게이트보다 더 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돈을 줬으니까 그게 여적되다, 그거를 제외하고도 주는 과정과 그 이후에 현대그룹과 DJ정부 간의 유착관계 보면요. 최순실 건보다 100배는 더 큰 건입니다. 네. 국내적으로만 보더라도.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주도한 게 맞죠. 네. 본인이 자꾸 아니라 그러는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99년도부터 이제 현대그룹의 정몽원 회장이 자금의 압박을 받습니다. 현대건설 플러스 현대상선, 뭐 현대전자 다 어려워져가지고 네. 이제 압박을 받다 보니까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는데 예. 대북 사업을 크게 벌이려고 이제 판을 짰어요. 그래서 99년도 11월 정도에 북한 측과 접촉을 해서요. 예. 거기에 뭐 일본인 요시다라는 사람이 개입되는데 정상회담을 논의합니다. 그래서 북측에서 정상회담을 해보자라는 답변을 받아서 이 답변을 받고 찾아간 인물이 박지원이에요. 네. 그런데 박지원 씨는 그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데 왜 박지원 씨를 찾아갑니까? 네. 이거는 통일부 장관이나 뭐 국정원이나 거기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2003년도 특검 때도 정몽원 회장한테 물어봐요. 왜 박지원한테 찾아갔냐 이거 가지고. 예. 자, 이렇게 답합니다. 정몽원 회장이. 예. 박 장관이 당시 정부의 실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박 장관에게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실시한테. 실세한테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문광부 장관이고 뭐고. 예. 그리고 실제로 박지원 장관은 그 당시에 정몽원 회장에게 조금 있다가 야, 이건 내가 맡기로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스타트가 걸려서요. 2000년 3월 9일 싱가포르에서 북한과 예비 접촉을 시작합니다. 예. 정상회담이 6월 13일 날 열렸으니까 한 3개월 전인 3월 9일에 남북이 예비 접촉을 하는데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박지원 당시 문광부 장관, 예. 그리고 국정원 제5국장, 그 대북 관련하는 네. 제5국장. 예, 제5국장 김보영 국장. 그리고 북측에서는 송호경 아태 부위원장, 예. 그리고 황철 참사 이 정도가 참여하는데 예. 거기에 정몽원 회장하고 정몽원 회장의 오른팔인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도 참여합니다. 이상하죠? 남북 이 정부 간의 회담 하는데 네. 일개 기업의 인사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동석했구나. 동석했습니다. 예. 여기선 동석했었고 그 다음 동석은 안 하는데 예. 실제로는 남북 간의 정부 간의 협의라면요 꼭 북한은 정몽원 회장을 불러서 따로 회담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네. 정부 간에 얘기하는데 왜 네. 기업이 왜 낍니까? 왜 꼈겠어요? 네. 돈 문제가 껴여 있으니까 당연히 기업이 끼어 있는 겁니다. 네. 이때부터 이 돈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예. 이제 그 다음에 3월 23일 날 이제 베이징에서 이제 2차 회담을 여는데 여기서부터 돈 얘기가 나와요. 예. 이때부터 돈 얘기가 나오는데 남측에서는 처음에는 SOC 사업을 지원하면서 잘 되면 10억 불이든 20억 불이든 다 줄 수 있다. 물론 이건 불법 송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SOC를 지원하면서 그 정도의 현찰은 너희들한테 줄 수 있다 그랬는데 송호경 김정일 오른팔이죠. 웃기지 마라. 캐시 가져와라. 당장. 괜찮아요. 네, SOC는 SOC대로 하고 당장 캐시 가져와라. 자, 이 회담은 뭐냐? 정상회담 예비 회담이에요. 예. 남북회담 정상회담을 하는데 벌써 돈 얘기가 튀어나와서
SOC가 아니라 KC 5억 불을 달라. 예. 이거는 김대중 정부한테 5억 불 달라는 거고 현대그룹에게는 너희는 따로 또 10억 불 또 가져와. 예. 너희는 우리 사업하고 있지 않냐. 총 15억 불을 요구한 겁니다. 처음부터. 이제 정몽원 회장이 막 싸우는 거죠. 정부한테 5억 불 내라 그러면 정상회담이 되겠냐. 그리고 현대그룹이 어떻게 10억 불을 주냐. 니네 거 통으로 다 먹어도 사업가치 한 2억 불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요한 게요. 정상적인 사업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정상적으로 우리가 뭐 이 정도의 땅을 주고 이 정도의 뭐 통신사업권 줄 테니까 얼마나 그게 아니고 정상회담 하려면은 일단 현대는 10억 불 가져오고 정부는 5억 불 가져와. 이렇게 얘기가 돼서 네. 여기서 일단 판이 깨집니다. 아, 예. 예, 판이 깨져요. 판이 깨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국정원 참여자 저 김보현 제5국장이 예. 굉장히 태클을 많이 걸었어요. 아, 이게 도대체 일국의 장관을 협상탭을 모셔와서 돈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고 또 하나는 그 당시 논의 과정에서 이거는 김보현 국장이 특검 가서 진술한 건데 야 이거 현찰 주면은 저건 100% 저거는 군사비 전용이 우려되는데 예. 이걸 줄 수 있겠냐. 그래서 이게 판이 깨지게 됩니다. 네. 경고가 당연히 나오죠. 예, 당연히 국정원 내부에서는 이건 뭐 네. 말가루가 했겠죠. 네. 근데 결국에는 정몽원 회장이 다시 이 송호경 김정일 측근을 만나서 이 협상을 시작해서 다시 만납니다. 네. 예, 다시 만나서 4월 8일 다시 이제 베이징에서 마지막 회담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철저하게 돈 협상이에요. 딴 건 뭐 특검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돈 거래 협상을 하는데 네. 이제 송호경 그 아태위원장하고 정몽원 회장하고 7억 불을 요구했다는 10억 불에서 깎아줄게. 아. 너희는 7억 불만 내라. 그래서 예. 도저히 안 된다. 현대 어렵다. 아. 그래서 3억 불. 아하. 3억 불이다. 예. 그랬더니 야 4억 불. 그러니까 이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4억 불로 이제 현대그룹은 4억 불로 이제 네. 협상이 된 네. 겁니다. 네. 근데 참 지금 이 과정만 해도 정말 얼마나 웃기지 않습니까? 예. 정상회담 하는데 지금 무슨 뭐 야바이도 아니고 뭐 10억 불, 7억 불, 3억 불, 4억 불 하다가 그것도 정부가 아닌 지금 기업이랑 협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럼 정부에다가는 또 어떻게 됐느냐? 정몽원 회장은 4억 불로 이제 협상을 끝냈는데 네. 이제 송호경 그 아태위원회 송호경. 부위원장이 와서 야 정부도 1억 불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현대그룹 4억 불, 김대중 정부 1억 불, 5억 불로 이제 낙찰이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데 송호경 부위원장이 아무리 자기들이 짱구를 굴려봐도 정부가 직접적으로 1억 불은 줄 수 없을 거라고 본인들도 알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정부가 1억 불을 안 주면은 니네가 그걸 보증을 서라. 그러니까 정부가 안 주면은 아, 정부까지도. 예, 니네가 그러면 1억 불까지 알아서 해라. 니네가 보증을 서라. 근데 이거는요. 정몽원 회장이 그 정부 간의 회담은 못 들어갔습니다. 아, 예, 1억 불을 협의하고 끝나고 정몽원한테 얘기하는 건데 이 송호경 씨가 아마 정부 쪽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나중에는 분명히 밝혀졌는데 정부가 직접 1억 불을 송금할 길은 없다. 예. 그러면 현대한테 맡기자. 예. 그 대신에 현대를 지원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총 5억 불이 이제 이 결정이 났는데 그 근본적으로 이 5억 불은 다 정상회담 대가라 이거죠. 예. 그래서 정몽원 회장도 이제 그렇게 진술을 하는데 처음에 자기들이 사업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사업이 아니라. 사업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정상회담 대가로 돈을 달라 그래서 돈을 이제 결국에는 정부 거까지 1억 불 합쳐가지고 5억 불을 주는데 예. 5억 불 이미 주는 김에 자 이거 사업을 하겠다. 예. 나중에 따라붙은 조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경제적으로 북한과 현대그룹이 거래한 게 아니고 명백하게 정치적 목적으로 정상회담 대가로 돈이 들어가게 된 거고 네. 특검 수사나 재판 결과나 다 그게 인정이 된 겁니다. 이게 대가성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예. 그 당시에 현대그룹이 워낙 돈이 없었어요. 아, 돈이 말랐구나. 왜냐하면 왕자의 난 이후로 알짜배기 사업이었던 현대차하고 그건 정몽구 회장이 가져갔죠. 예.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정몽준 회장이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예. 크게 회사가 어려우니까 아, 돈을 마련할 길이 없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이제 박지원 장관하고 정몽원 회장하고 이 문제를 상의를 합니다. 예. 물론 박지원 장관은 부인을 해요.
그런 말 한 적 없다. 아, 그래 한 적 네, 없다. 없다. 근데 이제 정봉원 회장은 진술서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정부 측 1억 불까지 덮어 써서 우리가 5억 불을 송금해야 되는데, 자, 돈이 없다. 돈을 좀 지원해 달라. 그래서 박지원 장관이 알겠다고 답을 했다는 진술을 하고, 예. 이제 누구랑 상의하겠습니까? 박지원 장관이 당연히 경제수석과 상의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기호 당시 경제수석과 임동원 국정원장이 이 문제를 상의를 합니다. 예. 이기호 수석과 임동원 국장은 이걸 상의했다는 걸 다 인정을 해요. 예. 근데 이것도 박지원 장관만 인정을 안 해요. 상의한 적 없다고. 본인이. 네, 본인이. 아, 부인하구나. 본인은 끝까지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예. 그래도 DJ 정부에서 경제수석인 이기호 수석은 다 인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기호 수석은 어쨌든 경제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야,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좀 아니다. 자기가 볼 때는. 일단 진짜 정부가 1억 불 쏘는 거 이건 불가능. 근데 그러면 현대가 쏜다. 근데 현대가 쏴주기 위해서 우리가 현대를 특혜를 줘가지고 하는 것도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장기의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처음에 주장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기호 수석의 이제 증언은 박지원 장관하고 임동원 국정원장이 엄청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왜? 6월 13일 정상회담 전에 5억 불을 써야 되는데 남북협력기금가 얼마나 했겠어요? 장기 저리 가지고. 이거는 특혜 대출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계속 이 셋이 싸우다가 예. 이기호 수석이 결국 마지막에 이제 숙였죠. 그래서 이근영 산업은행 총재를 불러서 예. 현대를 좀 도와줘라. 예. 산업은행 총재가 또 안 된다. 예. 이미 갔다 산업은행에서 돈이 돈 유동성 부족으로. 아. 그래서 그게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이 특정 기업에게. 그렇죠. 이미 한도가 찼는데 당연히 있지. 또 준다 이거 안 된다 절대. 근데 그냥 밀어붙였어요. 얼마를 그러면 주라. 그래서 4천억 원. 그러니까 비슷하죠. 5억 불하고 4천억 원하고. 예. 이 4천억 원이 결국 들어갑니다. 아. 현대. 그리고 현대는 현대 이 건설, 현대전자, 현대상선이 뭐 1억 불, 1억 불씩 마련해가지고 4억 5천 불은 현찰, 예. 5천 불은 물품으로 북한에게 정상회담 직전에 쏘게 되는 거죠. 예, 예. 그 사실은 이제 당시에 이제 그 꽤 많은 사람들 이게 특검 수사 보면요, 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를 했어요. DJ 정부에서. 아. 그래서 또 반대도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김보연 국정국장인데, 이게 나오는 게, 일단 돈을 직접 주는 것이 국민적 비판 여론에 감당하기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신경을 쓴 게, 군사비로 전용할 우려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드러나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 해빙 무드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예. 이렇게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특혜가 들어가고 결국 돈을 지급하고 결국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죠. 아. 그래서 여기 하여튼 이 과정이요. 예. 모든 증인들이 다 일치하는데 박지원 장관만 나는 모른다. 아. 근데 이분이 남북 정상회담 그 실무 예비 접촉 때에 사실상 대표였어요. 밑에 사람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른다. 이거. 예. 근데 결국에 박정희 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예. 대북 송금에 개입하고 현대그룹에 특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예. 3년형 처벌을 받아요. 예. 자, 근데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통치행위라고 이제 DJ가 이제 주장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DJ가 수사를 안 받았습니다. 특검 때. 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최순실 건에 대해서 자 밑에 애들하고 그 기업하고 막 해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박 대통령 수사를 받고 있죠. 예. 특검에서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는 특검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은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수사를 안 받았는데 네. 그게 몰랐냐? 예. 아닙니다. 모든 증언에 임동원 국정원장이든 이기호 수석이든 DJ한테 다 보고했다. 아. 알고 있었어요. 그때 왜 수사 안 합니까?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네. 그러니까 그 논리는 뭐냐? 이거는 국익을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통치행위라 그랬는데 그러면 냉정하게 말하면은 그 5억 불 주기 위해서 산업은행에서 대출 4천억을 대출해 준 거 예. 거기까지 끝냈으면 되는데 아하. 그걸로 안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거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계가 없어요. 예. 지금까지 그렇게 우긴다 해도 김정일한테 돈 좀 준 거 했다 그러지만은 그 뒤에 나온 것들은 이거 관계 없는 겁니다. 자, 이익치 현대증권 예. 이제 회장이 불려가는데 이분은 왜 불려갔냐면 특검에 예. 이것 때문에 불려간 게 아니고 현대그룹과 DJ정권 실세와 자꾸 접촉을 하니까 DJ정권 실세들이 돈을 요구해서 권노갑 씨가 200억을 요구하고 예. 박지원 씨가 150억을 뇌물입니다. 뇌물 이거 뭐 합법적으로 쏴주는 게 아니에요. 예. 뒷돈 달라. 예. 그래서 이거 증인으로 나간 거예요. 이 예. 씨 회장이. 그래서 권노갑 씨는 200억을 현대그룹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게 인정이 돼가지고 징역을 살았고 예. 박지원 위원장은 대법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아,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뇌물죄에 대해서 네. 무죄가 나왔는데 네. 상당한 논란이 있었어요. 상당한 논란이. 왜냐하면 돈을 마련한 정몽원 회장도 줬다. 이익치 회장, 실무를 담당한 이익치 회장은 내가 직접 만나서 줬다. 그리고 박지원 위원장의 최측근, 이 돈을 요구했던 김정환 씨라고 있어요. 예. 이분은 내가 직접 받아서 전달했습니다. 박지원 씨 대신해서 내가 관리하고 거기서 예. 30억은 또 줬다 박지원한테. 아, 이 세 명의 증언이 그대로 일치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대법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아, 예. 무죄가 나온 이유는 실질적으로 돈을 관리한 김영환 씨는 그 당시에 미국으로 도피를 했었기 때문에 네. 반대 신문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증언이 야, 무효가 됐고 채택이 안 안 됐구나. 됐고 예. 정몽원 회장은 돌아가셨고 예. 유일하게 남은 직원이 이익치 회장인데 예. 이 한 명의 직원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무죄가 나왔는데 예. 글쎄요, 난 이 세 명이 짜고 예.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없고요. 그 실질적으로 그럼 현대그룹이 150억을 이 CD라는 거 있죠, 무기명채권. 예. 예. 그거를 만들어서 나온 건 확인됐어요. 나오고 거기서 그걸 김영환 씨가 이 관리한 것도 다 확인됐습니다. 이걸 박지원 장관만 몰랐다 그랬는데 김영환 씨가 이명박 정권 때 들어왔습니다. 아, 귀국했죠. 예, 귀국을 했는데 이명박 정권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냐 검찰에서는 박지원 씨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예. 전달자라는 김영환 씨도 무죄다.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네. 그 당시는 어떻게 됐냐? 박지원 씨가 이제 계속 이거를 부인했을 때, 그러면은 김영환 씨가 중간에서 배달 사고 낸 거 아니냐? 이 사람이 150억 먹은 거 아니냐? 박지원 씨가 무죄면은 김영환 씨를 처벌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명박 정권에서는. 그럼 김영환 씨는 이 정권 나서 어떻게 했냐? 이건 박지원 씨께 맞다, 이 150억은. 그걸 그대로 이제 30억은 줬다는 거고, 박지원 씨한테 예. 현찰로. 자기가 120억 원을 그대로 들고 있는 거를 내 게 아니니까 박지원 씨 보러 찾아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 예. 그럼 박지원 씨가 찾아가겠습니까? 찾아가는 순간에 뇌물죄 걸리는데. 그래서 그 120억은 어떻게 됐냐? 국고로 환수가 됐어요. 아, 예. 저는 이게 재판이 참 웃기는 재판이 됐다고 보는데. 아, 예. 그때 이명박 정권은 그러면 김용환 씨를 처벌했어야 됐다. 이 배달 사고 낸 걸로. 예. 어쨌든 다 무죄가 되고 넘어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익치 회장이 바로 이제 이거를 조사받다가 네.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특검에서. 아. 도대체 박지원한테 네. 왜 150억을 줬냐? 아, 뭐 얼마나 큰 뭐 특혜를 받았냐? 아, 그 대가가 뭐냐? 특혜를 받은 거를 설명하는데 이게 예. 가관입니다, 가관. 아, 예. 좀 구체적으로 말해 자, 주십시오. 일단 첫 번째 이건 안 됐지만은 금강산 관광섬에서 이 손해 보고 있었거든요, 현대그룹이. 예. 그래서 카지노와 면세점 사업권을 계속 로비를 했습니다, DJ 정권에. 아, 이거 하나 이거는 안 됐으니까 이건 뺍시다. 이건 안 됐으니까. 예. 이걸 빼고도 바로 산업내로부터 4천억의 불법 대출을 받았고 예. 그 직후에 이유 없이 또 현대건설이 또 1,500억 원의 또 지원을 받습니다. 네. 아니 4천억 받아서 김정일 줬잖아요. 예. 그럼 끝내면 되는데 또 1,500억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회사채, 현대상선 회사채가 계속 이제 이 발행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 예. 차환 발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또 바로바로 인수해줍니다. 와. 현대상선 회사채만 발행하면은 회사채 신속 인수제를 이용해가지고 계속 지원하는데 그게 한 수조 원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현대상선에 다 들어갔고 현대건설 부도를 막은 겁니다, 이거 네.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섯 번째가 또 있는데 하이닉스가 부도가 날 때 역시 또 정부가 나서서
채권단이 갖고 있던 채권을 다 이제 이 출자 전환해 주는 겁니다. 아, 이 출자랑. 예, 출자 전환해가지고 또 부도를 막아줍니다. 아, 그리고 현대상선 4천억 대출 문제가 터졌을 때 여기 현대상선이 또 이제 어려워지니까 자동차 운반선이 있어요. 현대상선에서 예. 운영하는. 아, 그게 예. 어마어마한 그게 한 2조짜리인데 이거를 정부가 로비해서 현대자동차와 자동차 운반선이니까 예. 이걸 정부가 나서서 현대자동차 협조를 끌어내가지고 1조 5천억 정도로 팔아서 유동성을 확보해줬다. 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산업은행이 또 역시 일부 빚을 또 채권 전환시켜주고 그래서 이익치 회장의 계산으로는 예. DJ 정부 때 이 특혜 받은 게 20조 원 가량 됐고 와. 그것 때문에 버텼다 현대그룹이. 그대로 살아남았구나. 자 이렇게 했다. 이거 뭐 그 당사자가 지금 주장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럼 박지원 장관이 예. 150억을 받고 이 정도의 특혜를 줬냐는 거죠. 그렇지. 박지원 장관이 수시로 이기호 경제수석과 임동훈 국정원장과 회의를 하면서 끊임없이 현대를 지원하도록 요청을 했고 임동훈 장관도 마찬가지, 국장도 마찬가지고 국정원장도 그때 논리가 뭐였냐? 현대가 정상회담에 이렇게 해줬는데 네. 도와야 되지 않겠냐? 예. 그래서 DG 정권 말기까지 약 20조 원의 특혜가 들어갔다는 거죠. 아, 말기까지. 예. 말기까지.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일에게 쏜 4억 5천 부를 5천만. 그것까지만 줬다면 말이 되는데 그 뒤에 왜 20조 원 정도의 특혜를 줍니까? 아, 그리고 박지원 씨는 아니라 그러지만 예. 건너갑 씨는 200억 받았고 대법원에서 200억 받았고 예. 그럼 그 뒤부터 들어와서 특혜와 돈을 받은 거는 이거는 오히려 남북 정상회담과도 별 관계없이 측근들이 해먹은 거 아니냐? 예. 아니 또 밝혀지지 않은 또 3천만 불이 또 있어요. 아, 예. 정봉원 회장이 3천만 불을 스위스 계좌에 쐈는데 이거 아직 누구 건지 모릅니다. 아, 누구 건지 몰라. 안 그 밝혀졌어요. 주인이 누구지? 쏜 거는 밝혀졌는데 아, 썸을 했는데. 저도 지금 박지원 장관에서 쐈다는 150억도 지금 뭐 아무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예. 보고 가져갔듯이 저 3천만 불 스위스 계좌에 있는 거 저거 예. 뭐 때문에 쐈고 누가 가져가고 있는지 누구 건지 아무도 몰라요. 저거. 예. 근데 저거 밝혀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밝혔을 수 있습니까? 김영환 씨 제대로 조사하면 밝혀낼 수 있어요. 아, 예. 근데 이명박 정권에서 조사 안 했습니다. 저도. 아, 예. 그러면 그 뒤로는 다 해먹은 건데 통치행위를 빙자한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차은택 씨라든지 최순실 씨라든지 예. 자 최순실 그 K미르 재단도 어쨌든 명분은 네. 문화산업과 스포츠산업의 융성이에요. 명분은. 그렇죠. 그리고 박 대통령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명분을 가지고 기업들 돈을 내게 하고 밑에다가 자회사 차려가지고 뜯어먹고 그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거랑 무슨 차이 있냐 그런다. 여기 명분이 정상회담을 위해서 김정은한테 현찰 갖다 바친 겁니다. 이거 지금 명분도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그 명분 아래 예. 그거 끝나고도 뒤에서 현대그룹을 지원하고 실세들이 돈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 돈 액수가 최순실하고 지금 비교가 됩니까? 이 왔다 갔다 하는 액수가? 예. 이거 다시 수사해야죠, 그러면. 네. 그리고 이것도 다시 조사해야 되고, 지난번에 노 대통령 8천억, 그 삼성 8천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 그거는 정상적인 재단 운영하면서 그걸 친노 좌파 인사들이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공식적으로 받은 겁니다. 뇌물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긴 뇌물까지 껴있단 말이죠. 예. 저는 만약에 박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서 헌재로 가게 되면요. 예. 삼성 8천억 그 재단과 예. 이 건을 가지고 반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아, 예. 그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네. 최순실 게이트가 정말 그렇게 완전히 이건 뭐 천인공노할 정도로 엄청난 죄악이냐 이 두 개와 비교했을 때 예. 저는 그렇게 반론될 거라고 봐요. 네. 당연히 저게 항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삼성 8천억 재단보다도 오히려 이 건이 더 적합합니다. 왜? 이거는 해먹었으니까. 예. 건너갑시 등등 해먹었으니까.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김경재 총재가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제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99년도에 평양에 김대중 대통령 특사로 가서 아. 그때부터 남북 정상회담을 검토했습니다. 아, 단독으로 혼자 가셨어요? 혼자 갔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현대그룹은 현대그룹대로 했고 네. DJ 정부는 DJ 정부대로 했는데 그 총대를 맨 게 김경재 총재인데 가서 협의를 해보니까
도저히 이 이자들은 예. 뭐 돈을 줘도 그렇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렇지. 그리고 무슨 이미 그때 옥수수 등등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예. 옥수수 박사님 가가지고 적십자가 좀 예. 지원하고 예. 김경재 총재가 이거를 조사하려고 했는데 일체 조사를 못하게 하고 그거 실태로. 그래서 이거 안 봐도 뻔하다 얘들하고 했다가는 예. 이거는 뭐 100% 덮어 쓰고 돈 줬다가는 지들 마음대로 군사비 갖다 쓰겠다. 예. 이래서 김대중 대통령한테 돌아와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는가요? 이거 하면 안 된다. 근데 대놓고 세게 못 갔대요. 김대중이 하도 하고 싶어하니까. 집착을 하니까. 네, 세게 못 가고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어떻게 평양만 하더라도 막 굶어 죽는 수준의 애들이 많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 본 평양은 세트장이고 그 뒤만 가도 헐 벗고 굶준 애들이 천지라는 겁니다. 그 빌딩과 뒤에 옛날에 뒤에. 엉망이었어요. 예. 저는 개성을 갔다 왔는데 개성만 해도 이거 완전히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일제시대에 나오는 사진 수준의 이것들이 많아서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그러니까 김경래 총재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니 아무리 무슨 뭐 주체 사상이고 뭐 해도 이렇게 이 자기 국민들이 굶어 죽는 이런 사람하고 무슨 뭐 대화를 합니까? 이걸 하면 안 된다. 그걸 직언을 했대요? 네, 그렇게 직언을 했어요. 조금 좀 우회한 겁니다. 네, 이거는 천천히 하야 됩니다.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그럼 넌 빠져. 그래서 팽당했어요. 바로 팽당하고 그때 공천까지 탈락할 뻔했고 완전히 아웃돼 버렸고. 근데 공천은 마지막에 싸워서 이겼는데 공천 거의 날아갈 뻔했었고. 그 뒤로 들어온 게 박지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아니까 그 북핵 5차 실험 때 자기가 평양 갔을 때도 이거 뭐 얘들 분명히 돈 가지고 전용할 게 뻔한데 그리고 그건 나중에 공식적 밝혀졌지만은 북한이 핵 개발을 98년도에 파키스탄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게 이제 미국 CIA가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98년도에 핵 개발하고 있었으니까 2000년도에 4억 5천 불이 간 거 아닙니까 현찰로? 핵 개발이라는 거는 초기 때 자금이 들어가지 그 뒤로 별로 안 들어가거든요. 이때 4억 5천만 불이 100% 핵 개발 전용됐을 거다. 김경재 총재 판단은. 그래서 박지원이 너 국회에 나와서 그때 얘들이 돈을 어디다 쓰려고 그랬고 얘들의 그때 행동이 어땠는지 증언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고 저는 이거는 최근에 봤는데 바로 국정원에서 이게 그 당시 이제 증언이 나온 겁니다. 그때 당시 박지원 팀이 군사비 전용을 우려했다고 지금 증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비 운용을 불식시킨 게 아니고 군사비로 설사 운영하더라도 정상회담이 중요하니까 지르자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뭐 핵개발이 안 드러났다고 쳐도 이제는 핵개발이 드러났고 그 자금 어디로 갔겠어요? 그 자금 어디다 썼냐면요. 북한 공식 정부에다 쏜 게 아니고 싱가포르, 마카오 등등 김정일 개인 계좌, 비밀 계좌로 들어갔어요. 썼겠죠. 당연히 핵개발이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입장 밝히고 사과하라고 2달 전에 성명을 낸 건데 대응하는 게 소송이 들어와요. 아직 소장은 못 봤습니다. 소장 못 봤는데 또 민사로 또한 또 1억을 넣는다 그러니 참, 난 지난번 노무현 그 삼성 8천억도 그런데 박지원 씨하고 김경래 총장하고 50년 관계거든요. 이걸 뭐 소송을 합니까? 정책적 문제제기잖아요. 무슨 뭐 개인의 사생활 캔 것도 아니고 정책적 문제제기하면은 그거를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반박을 하면 되지. 이거 그냥 다 소송이에요 이제. 나 이렇게 가다가 김총재 소송 한 20개 달고 다니겠는데 자신이 있으면은 반박을 하든지 아니면은 김총재하고 뭐 1대1 토론을 하든지 이 관련해서 다 소송입니다. 이거. 2달 전 성명서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거 한번 보고 정확하게 한번 보고 싶네요. 그거 뭐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이제 북핵 규탄이 북핵 규탄 할 때. 북핵 규탄한테 이 북핵에 이 4억 5천만 불이 들어간 것 같으니까 박지원 해명해라. 박지원이 해명해라. 해명해라. 그렇게 나간 거죠. 이름을 박지원 지적했죠. 그런데 그거 이제 요번에 희한하게 지난 방송 나가고 난 뒤에 그러니까 소송하려면 그때 하던지 왜 이제 와가지고 소송을 하는지 참. 뭐 여기서 짚히는 거 없습니까? 그 이유는 아니 너도나도 소송하니까 뭐 특히 이제 김경재 총재가 지금 이 두 건이 박 대통령이 반론하기 가장 좋은 사례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회하고 이 대결해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박 대통령이라도요. 예. 헌재로 가게 되면요. 네. 노무현 재단하고 이 김정일 대부 숭숭 들고 나갑니다. 네. 이거하고 비교해달라. 딱 이런 거 예.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보자. 예, 상대로 따져보자. 음. 그러니까 일단 그거 두 개를 지른 게 김경래 총재니까 일단 입을 막고 보자 해가지고 소송이 네. 들어온 것 같은데 예. 입이 안 막히죠. 네. 우리 더 떠들지. 네. 그래서 지금 변호인들, 노 대통령 쪽 그 담당하는 변호인들이 그대로 이 박지원 사건 예. 변호인들 해가지고 예. 우리 뭐 지금 자료를 다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 자료 모아서 우리도 변론하지만 예. 혹시라도 박 대통령이 헌재에 가면은 예. 이거 그대로 갖다 드리겠다. 예. 요거 가지고 변호하시라고. 예. 그럼 이거 사면 받은 그 제목 중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누구 사면? 아, 저 박지원 씨 그 문재인 씨 그 비서실에 있을 때 예. 노무현 시절에 사면 받았지 않습니까? 아, 사면 안 받고 아, 예. 3년 다 채웠어요. 아, 채웠습니다. 네, 그거는. 채웠습니다. 아, 네. 예. 왜 그랬냐면은 재판 과정에서 이미 구속된 상태로 한 2년인가 뭔가 했기 때문에. 아, 그랬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 그 사면 당시- 받으면 뭡니까? 저 뭐 신분 그렇죠. 출마할 수 있게 참정권. 예, 그렇게 된 거고. 아, 그 당시 박지원 씨의 죄목은 직권남용. 아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아, 예. 직권남용이니까 예. 지금도 직권남용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정치 문제는. 그렇지. 같은 건이라 이거죠. 예, 같은 건. 예. 네. 그리고 건너갑 씨는 뇌물. 아, 그놈 신내버리고. 그럼 요번에 결국 이거 하다 보면 또 문재인 씨 또 사면에 대해서는 또 불똥이 안 튀겠습니까? 늘 그 문제가 되잖아요. 그 사람 사면 때문에 이거 당장 정치적으로 정리돼야 될 사람들이 아주 그냥 문재인 씨는 사면도 사면이지만 네. 특검을 이 소극적으로 하는데 좀 역할을 했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이게 뇌물죄가 들어왔을 때 특검 연장을 요청했거든요. 아, 예. 근데 그 당시 문재인 씨가 아마 민정수석인가 그랬었는데 예, 민정수석 때, 그때 이 특검 연장을 안 받아주면서 예. 수사가 좀 혼선을 빚었어요. 아, 그때 참. 예. 예. 그리고 당시에 이제 문재인 씨 회고록에 나오는데 예. 특검을 하게 된 이유가 예. 검찰에 맡겨놓으면은 마구잡이 수사한다. 아. 다 캔다. 예. 그래서 폭을 제한한 특검을 했다. 예. 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문재인 씨 여기 관련돼 있죠. 네. 그 재밌겠습니다. 이 소송도. 이게 더 크죠. 예. 이게 더 크죠. 그리고 네. 이게 나올 게 상당히 더 많습니다. 더 나올 게. 네, 노 대통령 그 8천억은 좀 단순하고 네. 이 건 아직 안 밝혀진 게 상당히 많아요. 아, 그렇지. 아까 노출 안 되고. 천만불도 그렇고 사실 지금 그 박지원 씨 150억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북한이 4억 5천만 불을 어디다 썼는지도 그렇고 네. 아직 지금 남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 건도 그러니까 노 대통령 건은 노회찬 씨를 증인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네. 이 건은 많아요. 아, 증인이 김동원 또 씨, 예. 김보연 씨, 이익치 씨 다 살아있기 때문에 네. 모조리 증인 신청. 아, 다 잘 계십니까? 네, 잘 계시고 네. 그래도 그분들은 그래도 제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네. 네, 다 증인 신청할 겁니다. 예, 예. 참, 그리고 지난번에 노회찬 씨 측에서는 뭐 반응이 없습니까? 지금 그 성명서도 나갔고 예. 자유개척 청년단에서 예. 정의당이 나서서 밝혀라 이 노무현 삼성 8천억 원을 예, 예. 집회도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탄핵 결의될 때까지는 별 반응이 없을 것 같은데 예, 예. 탄핵이 성사되든 부결되든 판이 바뀌면은 뭐 저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예. 이게 재밌는 게 삼성 8천억 원 이른바 박지원 씨나 국민의당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자기들끼리 싸울 때 이거 칠 수가 있습니다. 대북 송금 이 부분 대해서는 글쎄 문재인 씨는 약간 껴있긴 하지만은 이 해먹은 거 아, 예. 건너갑 씨 200억 해먹고 이런 부분들은 또 별 관계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 다 카드들을 쥐고 있으니까 탄핵 부결되든 통과되든 이후에 야권 개편될 때 이 예. 건들이 이슈가 될 수가 있죠. 네.